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계 메커니즘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로그 기록이라는 걸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로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연계 메커니즘에서는 오류 발생 시점이 됐든 로그 기록 장소가 됐든 로그 기록 주체가 됐든 이런 것들은 크게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계 서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송신 시스템,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연계 서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송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류 발생 시점이 언제냐? 송신 측에서는 연계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추출을 하겠죠. 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송신 시스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신 시스템에서 그렇게 연계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그 연계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이 됐든 거기다 이제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등록시키는 것도 송신 시스템 쪽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시스템이요. 수신 시스템에서는 상대방이 보내준 그 연계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요? 상대방이 이제 보내줬으니까 그 연계 데이터를 로드하겠죠. 불러오기를 하겠죠. 그때 이제 오류가 생기면 이제 수신 시스템 그 측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연계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잘 받아가지고 운영 데이터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반영을 할 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그거는 수신 시스템 오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 매핑을 하거나 데이터 변환하는 거, 코드 매핑을 하거나 데이터 변환할 때 생기는 거는 송신 측이든 수신 측이든 양쪽에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연계 서버라는 게 들어간다 했는데 이 연계 서버가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계 데이터가 로드가 됐어요. 불러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연계 데이터가 있으면 송신 측에서 보내면 그거를 연계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전송 형식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연계 서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이 연계 서버가 실제로 데이터가 송수신 된다 그랬어요. 전송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송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 연계 서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또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내준 그 연계 데이터가 있죠. 그 연계 데이터를 이제 로드 불러와요. 불러와서 이제 전송 형식에 맞게 변환도 했어요. 변환을 하고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전송을 할 때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도 하고 로드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오류가 생겼다? 그럼 연계 서버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오류 발생 시점을 보고 이게 송신 측이냐 수신 측이냐 아니면 연계 서버냐 그거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장애 오류 유형 분류요. 유형이요. 장애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길 때 그때 유형을 크게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계 데이터에 오류가 있고요. 연계 서버에 오류가 있고 송수신 시스템에 연계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서 연계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겼냐, 데이터에서 오류가 생겼냐, 서버에서 오류가 생겼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연계 프로그램이 됐든 연계 서버에서 기록하는 그 로그 있죠? 그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그런 원인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처리 방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확인과 그 처리 절차요. 1차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1차적으로 연계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그 장애 및 오류 현황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원인이 됐든 발생 현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1차에서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할 때요.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송수신 시스템에 우리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연계 서버가 있죠. 거기서 이제 기록해둔 그 오류를 가지고 그 테이블 또는 파일을 확인해서 우리가 오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오류가 됐든 장애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더라.
만약에 1차적으로 그렇게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연계 프로그램이 됐든 연계 서버에 기록해 놓은 그런 오류, 그 테이블이 됐든 그 파일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오류 원인을 분석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에 관한 그런 원인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취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계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거를 보고 장애라고 하는지, 어떤 걸 보고 오류로 가는지 그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때 이제 장애가 어떤 거다, 오류가 어떤 거다, 그 관리 대상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때 송수신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연계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애나 오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 대상으로 정의된 것들 있죠. 그런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코드하고 메시지를 이제 정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관리 대상을 먼저 만들고 그 관리 대상에서 이제 식별한 그 오류 같은 것들 있죠.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그 각각의 오류 내용들마다 전부 다 이제 오류 코드를 전부 다 부여를 합니다. 부여하고 나서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정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사용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오류 창이 뜨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싹 다 꺼지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확인 버튼 누르는 거 그 창이 떴을 때, 오류 메시지 창이 떴을 때 거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오류 코드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오류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서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 같은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코드 매겨놨죠. 코드 부여했고 그 코드마다 이제 메시지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요. 그때 이제 코드하고 메시지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만약에 이제 많을 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적다,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될 때는 우리가 파일 관리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많을 때는 테이블로 표 형태로 우리가 작성해서 관리를 하더라. 적을 때는 파일 형태로 관리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기록할 건지 그런 기록 방식도 우리가 정의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을 때는 테이블로 관리한다 그랬고 적을 때는 파일로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테이블이 됐든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은 기록 단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 그것들에 관한 이제 로그요. 그리고 연계 데이터에 대한 그 로그로 우리가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계 메커니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로그 기록이 계속 써져 있었죠. 그렇게 이제 로그 기록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 대상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관리 대상에 대해서 코드가 됐든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코드랑 이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한다? 테이블 관리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만약에 적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 관리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더라. 그때 이제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기록할래? 그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기록 단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에 대한 그런 로그, 연계 데이터에 대한 그런 로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는 요 내용 구간별 주요 오류 발생 시점 있죠. 요 오류 발생 시점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게 송신 시스템 거고 어떤 게 수신 시스템 건지 어떤 게 연계 서버 건지 그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